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이지혜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어느덧 20일이 흘렀습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평가와 함께 빠르게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강남 재건축 집값이 34주 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매 제한과 청약 자격 강화 등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위축세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와 다르게 실수요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부작용, 분양 급감으로 인한 시장 왜곡 등을 막아야 한다는 과제 또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04번, 02 누르시고요. 3424-070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에 8289번, 샵 8289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친절하면서도 꼼꼼한 전략으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유쾌, 명쾌, 통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쾌도난마 정창래 소장.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짚어내어 확실한 투자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소장입니다. 최근에 그 113 이제 대책으로 인해서 빠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실수요 시장으로 시장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이번 정부의 지금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총 17번 정도가 나왔어요. 네. 17번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16번은 이 완화책이었고요. 그러니까 활성화 대책이었고 이번에 나온 이제 대책이 이제 규제안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빠르게 이제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 시장에서 실수요 시장으로 시장이 많이 재편이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이 또 이런 또 대외적인 또 경기적 여건이 상당히 안 좋죠. 네. 예, 거기다가 지금 대내적으로도 상당히 좀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여러분들께서 가진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 정창래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전화 3424-0704번, 02 누르시고요. 3424-07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에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 정창래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핫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주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네, 11.3 대책 영향으로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을 연기하면서 연내 신규 분양 물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서울에서 분양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총 10곳, 3,802가구로 지난 2일 기준인 17곳, 8,086가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오늘 정창래 소장의 핫 키워드 1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황에 대해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3 대책 이후 20일 정도 흘렀습니다. 그 이후 시장 상황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시죠. 자, 최근에 지금 113 대책 이후에 지금 이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지금 이제 전주 대비입니다. 전주 대비,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금 0.04% 지금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113 대책이 사실은 강남 4구가 지금 타겟입니다. 예, 강남 4구가 타겟인데 이 타겟이었던 강남 4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3% 하락해서 이 하락폭이 좀 더 커졌어요. 0.06%로. 자, 그다음에 송파권도 마찬가지죠. 이 송파권도 0.01% 하락세에서 0.02%로 하락세가 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도 0.02%에서 0.03%로 하락폭이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강남 4호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제 강동 같은 경우에 지금 0.01%에서 0.03%로 지금 하락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지역의 전체 매매 가격 상승률은요, 지금 전국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지금 2배 이상인 0.08%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 4구 쪽이 지금 하락세를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총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지금 0.08% 지금 상승을 지금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조정폭이 지금 이제 조정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지금 113 대책,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 인해서 이 지금 분양시장 쪽으로, 특히나 이제 이 분양시장 쪽으로 이 투자자 유입이 지금 차단됐죠.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던가 뭐 재당청 금지, 또 청약 일수이자 강화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차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냐면, 이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되면,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분양하는 이 분양 물량이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는 전매 제한이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이 투자자들이 먼저 차단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우리가 이 강남 쪽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시장을 한번 양분을 한번 해볼까요? 시장을 한번 투자자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수요 시장, 이렇게 시장을 한번 양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강남권에서는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일반 아파트 가격도 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 시장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 시장에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네네. 우리가 최근에 올 상반기나 뭐 강남 재건축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네. 지금 뭐 잠수중흥 5단지 같은 경우에도,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뭐 올 상반기에만 거의 한 3억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확 올라버려요. 자, 그런데 이 심리라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또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113 대책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유축이 된 겁니다. 이 투자자의 심리가 유축이 되면서 또 떨어질 때는 또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자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격의 업앤다운이 좀 상당히 좀 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좀 변동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조정기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 조정기가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강남 지금 재건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강남 외에 이 강남 외 지역의 이제 시장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아까 제가 살펴드렸듯이 지금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남 외에 이 실수요 시장들, 이런 실수요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소폭 상승한 지역도 지금 다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보합세를 또 유지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이 소형 평형대가 지금 상당히 지금 강세예요. 지금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소형 평형대로 지금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상계동이라던가 뭐 이 상계동 같은 경우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가양동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요 일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좀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이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요. 자, 어찌됐든 이번 113 대책이 이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책이거든요. 분양시장에 대한.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책이 나왔으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 들어가냐면요. 자, 지금 미사지구라던가, 우리 하나 미사지구 있죠? 하나 미사지구라던가 뭐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같이 지금 113 대책 이전에 거의 분양이 완료된 단지 같은 경우는 영향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영향이 지금 뭐 프리미엄 조정이라던가 뭐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니까 프리미엄이 그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기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또 빠르게 이제 이 투자자에서 실수 시장으로 이 분양 시장 자체도 재편이 되니까 앞으로는 어때요? 되는 지역만 되는 거죠. 양극화가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택지라던가 이런 지역에 지금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지역적인 입지적인 요건을 잘 따지시고 이제 청약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워낙 금리가 낮잖아요. 그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동 자금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이 자금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우리가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이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분양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그 강남 4구를 제외하면 다른 이 강남 4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 이런 그 뉴타운이나 재개발역의 분양시장은요. 이 전매 제한이 1년 6개월이에요. 한 1년 6개월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분양권인 전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찾아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집단담보대출이죠. 이 집단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받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9억 이하의 아파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좀 투자자들의 유입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좀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20일가량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겠죠. 계속해서 정창래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참여를 이루어지는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정창래 소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직접 전화와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3424-0704번 공유 누르시고요. 3424-070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에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제작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 고민 상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동대문구 답신이동 레미안 이브 미드카운티 분양권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답신리 레미안 이브 아파트 34평에 지금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물건에 대한 매도 시점을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혹시 세제 혜택을 일시적 이가구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답신리에 거주 중이신데 같은 지역에 분양권을 하나 더 갖고 계세요.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세금 부분까지 궁금하신 내용 잘 들어봤는데요. 정창래 소장님께 그 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레미안 위브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지금 미드카운티 지금 분양권 상태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지역 지금 두 개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두 지역 다 네. 지금 이 두 개 다 지금 그 매도 타이밍이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이렇게 하나를 예. 팔아야 되는 건지 좀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또 어떤 걸 또 팔아야 될지도 또 제가 또 알려드려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내용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요. 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레미안 위브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이 레미안 위브 같은 여기가 지금 전농 뉴타운, 이 전농 다심이 지금 뉴타운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레미안 위브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이쪽 위쪽에가 지금 이쪽에가 이제 좀 이제 미드 카운트가 좀 약간 좀 지하철에 조금 떨어져 있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지금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지금 답심리역이라던가 뭐 심단역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근으로 보시면은 이쪽 같은 전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이제 답신리 뉴타운, 전농 답신리 이제 뉴타운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량리역 일대도 요즘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청량리역 앞에 예전에 뭐 집창촌 있던 자리도 지금 이제 주상복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지금 이제 균촉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지금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레미안이랑 그 레미안 위브랑 그다음에 지금 분양권 상태인데, 지금 미드 카운티는 지금 분양권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얘는 입주가 언제예요? 2018년 2018년도요. 네. 예, 2018년도인데 이거 지금 이 분양권이 지금 조합원권에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 아니요, 분양권에 일반 매입하신 거예요? 분양입니다. 예? 일반 분양. 일반 분양권에 매입하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조합원권은 아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 그냥 그 미드 카운티 있죠? 네.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미드 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주시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입주시까지. 아, 예.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팔아야 될 시점이 오잖아요. 뭐 양도소득세 네. 부담이랑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두 개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할 때는요. 미드 카운티랑 지금 답신리 레미안 유부진에 또 선택을 할 때는 미드 카운티를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레미안 위브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럼 레미안 이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예, 그건 어차피 나중에는 만약에 계속 이걸 들고 가시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레미안 일부 좀 더 그냥 거주하시고요. 매도는 미드 카운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아? 입주하고. 일단 입주 때까지 그냥 입주 때까지 계속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최근에 아까 지금 제가 113 대책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113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금 분양시장 자체가 지금 빠르게 지금 얼어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강남의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그 미드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책에서 지금 비껴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작년에 예, 지금 비껴나 있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작년에 지금 분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 대책에서 지금 비껴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분양권 전매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거래는 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지금 전농 다시니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로 들어오고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뭐예요? 아까 그 미드 카운티도 들어오고 여기 지금 레미안 인부 들어와 있고 또 인근에 보시면은 또 여기에 또 그 재건축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 전농동이라던가 답신리 같은 지역은 상당히 좀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었어요. 그죠? 네. 노후도가 심한 지역인데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하나하나 다 개발이 된다는 거는 어때요? 인문적인 환경이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냐면요. 인문적인 환경이 개선이 된다? 그럼 주거 선호도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거 선호도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쭉 들고 가셔도 돼요. 자,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이 지금 미드 카운티하고 레미안 위브 중에 끝까지 먼저 매도하실 거는 제가 이거를 그 미드 카운티를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 이유를 한번 미드 카운티가 한 네. 4년이 더 이렇게 새 거잖아요. 예,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이거보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2018년도 입주고 얘는 지금 네.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얘가 신규 아파트인데 제가 얘를 지금 매도를 먼저 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 전농 이런 그 뉴타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좀 광역적으로 개발이 되죠? 그죠? 이 그러니까 일반 소규모 재개발 지역과는 틀리잖아요. 그죠? 광역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자,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들어오시는 사람들의 주 수요층이 지금 30대 후반에서 50대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맞벌이 가정들이. 그러면은 이런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 워낙 강역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점은 어디냐면 지하철역 인근이에요. 이해되세요? 아, 예, 예. 예, 지하철역 인근 지역이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인근에 거기 기름 뉴타운 혹시 아세요? 기름 뉴타운? 아, 예, 들어봤어요. 예, 기름 뉴타운 같은 거의 지금 개발이 끝났거든요. 그죠? 자, 개발이 끝났는데 지금 기름 뉴타운에 지금 지하철하고 제일 가까운 단지가 6단지인데 6단지가 제일 인접해 있어요. 기름역이랑. 그런데 이 6단지가 지금 입주 연차는 좀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입주를 한 8단지, 9단지보다도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는 입주연도에 대한 차이는 얘가 6단지가 더 많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6단지가 더 비싼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지금 미드카운티보다는 지금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하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뉴타운 지역들은요. 우리가 주 수요층을 잘 분석을 해보면 맞벌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두 개 중에서는 미드카운티를 나중에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지금 아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아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제가 이 분양권이 조합원 거냐 아니면은 일반 분양거냐 이거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 예. 만약에 우리가 이 분양권 자체가 조합원 거였으면 조합원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 거는 그냥 입주권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입주권이었으면 얘는 주택으로 봐요. 아, 그런데 지금 일반 분양 받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일반 분양권 받은 거 지금 매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아요. 얘는 그냥 권리로 봅니다. 권리.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예, 주택을 안 봅니다. 그래서 얘가 주택으로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입주 시점이에요. 예, 맞아요. 예, 잔금 2018년. 시점부터 이제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럼 얘가 2018년도에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일 때는 3년 안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해되시죠? 있던 주택. 근데 기존에 있던 주택이라고 하셨으면 네. 미드 카운티가 아니라 레미안 위브를 레미안 매도해야 위브죠. 되는 거 예, 아닙니까? 레미안 위브를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 네. 카운티를 팔면 일시적 2가구 주택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드 카운트를 팔면 얘는 어차피 양도소득세 내셔야 돼요. 아, 양도소득세는 내셔야 됩니다. 얘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의 주택을 팔아야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팔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시청자님 이 매도 전략과 함께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아, 예, 제가 그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네. 그 일산 식사자이 2단지에 네. 40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이걸 2010년도쯤에 분양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요. 네네. 현재 지금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분양받아 놓고 보니까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네. 아,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요. 네. 이거를 좀 더 보유하면 어떻게 가격이 오를 수 있을지 네. 아니면 뭐 내년에 그 전세가 2월 달쯤에 만기인데 네, 네. 그때쯤 팔아야 되는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네, 매도 전략 한번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2010년에 분양받아서 현재는 전세 주고 계시고 전세가 내년 2월에 만기라고 하셨어요. 일산 식사자의 아파트입니다. 40평형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정창래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겠네요. 예. 예. 예, 분양가가 얼마 받으셨죠? 이게 2010년도에 그 5억 7천 정도에 받았어요. 5억 7천 정도요. 아까 그 평형대가 40평형. 40평형대. 네네. 예, 근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가요? 요즘 그 알아보니까는 한 5억 3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5억 3천. 예, 아직 네. 회복은 못했네요, 그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 좀 간략하게 좀 살펴드리고요. 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식사자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일산 신도시고요. 그다음에 식사자리가 일산 신도시에 약간 좀 이 북측 방향에 있는 지역이 일산 식사자리예요. 예. 근데 이 식사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께서 다 잘 알고 계시면 여기는 다 중대형 평형으로 다 지금 구성이 됐죠. 아파트들이 그죠? 여기 다 중대형 평형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식사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지하철 접근성도 아주 좋지는 못해요. 예, 지하철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자, 이렇게 좀 입지적인 여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식사자리는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손절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분양가까지 가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예, 우리가 근데 투자라는 거는 손절매를 할 때도 과감하게 해야 돼요.
예. 자, 지금 우리 여기 이 식사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형 평형으로 지금 구성된 단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식사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때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좀 높아져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시장을 보면요. 최근에 아까 제가 이제 뭐 투자자 시장, 뭐 실수 시장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은요.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 이 투자자 개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 자체가 지금 최근에 뭐 113 대책도 그렇고 빠르게 지금 실수 시장으로 시장이 지금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주택 공급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택 공급이 많은 편 아니에요. 그죠? 지역적으로 보니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빠르게 투자자에서 실수 시장으로 시장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투자자에서 실수 시장으로 시장이 변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소형보다는 중형 평형대, 중형 평형대보다는 중대형 평형대, 중대형보다는 아주 큰 대형 평형대가 시세 차익이 더 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평형이 넓을수록 시세 차익이 컸어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에 매입을 했냐면 이 대출을 좀 많이 받더라도 이 대형 평형일수록 평형이 넓을수록 시세 차익이 컸기 때문에 부동산을 자기 소득 수준보다 높은 부동산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향 구매했다라는 거죠. 상향 구매. 자, 그런데 지금 빠르게 실수 시장으로 시장이 변화가 되면서 지금은 어떤 거를 매입을 하냐면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상향 구매했을 때는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수평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소형 평형대나 중형 평형대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지금 식사지구 인근에 있는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오른 게 소형 평형대만 집중적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식사지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빠르게 실수 시장으로 변하면서 현재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대형 단지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는 가격이 상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서울 외곽의 택지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아요. 주거가 쾌적하다라는 거죠, 주거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서울 외곽에 있는 택지라든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곽에 있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도심 접근성. 우리가 직장하고 주거지하고 좀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하고 주거지하고 가까울수록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나 이런 서울 외곽의 택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 북부권이나 경기 남부권을 보면 경기 남부권의 분당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유가 경부고속도로 출구에서 일자리도 많고요. 또 지하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식사자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이 이제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지금 아까 한 5억 3천 정도 지금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분양가 5억 7천에 한 4천 정도 지금 손해 보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4천 정도는요, 그냥 과감하게 손절미 하세요. 예, 손절미 하시고 다른 더 좋은 지역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의 손절매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잘 참고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아, 예,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소액인데 좀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네.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 상담 받아보고 괜찮다고 하시면 매입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으로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예, 찾다 보니까 이제 구로동 쪽을 추천을 받았어요. 네, 구로동 쪽에 수익형 매물 지금 살펴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정성 잘 보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구로동 쪽에 지금 어떤 거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오피스텔인데 대림역 근처에 있는 거고요. 대림역이요? 예. 예, 하나 세인스톤이라고 그래요. 아, 하나 세인스톤. 예, 예. 예, 예. 그 예, 오피스텔이네요, 그죠? 예, 예. 주소는 잘 모르고 일단 이걸 추천을 받았어요, 부동산에서. 예. 그럼 그 지금 매매가가 얼마예요? 1억 3,500이라고 들었어요. 1억 3,500에 지금 월세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월세가 지금 보증금 1,000에 예. 55만 원이요. 55만 원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추천 받으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매입해야 될지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판서를 통해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판서를 통해 좀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지금 전화해 주신 지금 시청자님처럼 특히나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다른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좀 소액 투자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매입을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매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은요. 매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매입하지 마십시오. 네. 예, 자,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지금 이제 대림동, 그러니까 대림역 주변에 지금 이제 그쪽에 보시면 이제 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라던가 아니면 뭐 가산 디지털 단지 이쪽에 지금 벤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소기업들도 많이 모여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특히나 뭐 벤처 기업에 소기업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많은 지역은 맞아요. 예,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오피스에 대한 수요도 많은 지역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매입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쪽에 공급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급량이.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정도냐면요. 2013년, 2012년에 분양했던 예전에 이제 과거에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예. 도시형 생활주택 2012년도, 13년도에 그쪽 일대에서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다 전체적으로 분양가보다 한 2, 3천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공급량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죠. 공급량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전체적인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최근에 우리 지금 시청자님처럼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려는 투자자들은 많아요. 예, 투자자들은 많은데 근데 그 투자자가 많다라는 그만큼 뭐 시행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시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또 공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도 공급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공급이 지금 많아지면은 당연히 수요도 그만큼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는 있는데 임대차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임대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월세가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월세가 하락을 한다.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럼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오피스텔이 지금 공급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2009년도나 이때 당시에는 오피스텔 평균 임대 수익률이 6.6%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까지 지금 공급이 많아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매매 가격도 지금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그 아까 매가가 1억 3,500이요? 매가가? 예. 예. 자, 그럼 거기는 또 원룸형이잖아요. 원룸형.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원룸형이면 특히나 원룸형들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도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시장도 공급이 많은 거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구로 쪽이라던가 이쪽 지역에 공급량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지역이고. 자, 거기다 세 번째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쪽에 인근에 보면은 구로디지털 단지나 가산지 단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서울의 뭐 광화문이라든가 강남 같은 핵심 지역에 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이제 월세를 못 받는 경우도 이제 생기는 거고 또 공급이 많다 보니까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큰 지역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오피스에 대한 투자 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급이 없는, 그러니까 공급이 워낙 우리가 이 강남이라던가 강화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그만큼 공급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급이 없는 도심 지역에 투자를 하시고 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 또 어때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 그죠? 네. 예,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는 임차인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반면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 투자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우리가 지금 원룸형은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이 많으니까
원룸형보다는 뭐 분리형 원룸이라던가 아니면 투룸 같은 거를 매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해되시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쪽 좀 도심 쪽에 좀 투자를 하세요. 도심 쪽에.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로 지금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정창훈 소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정창래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정창래 소장과 함께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 잠원빌딩 3층으로 오시면 이번 주 주제는요. 부동산 시장 시황 분석 그리고 핵심 지역 소액 입성하기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3414-0704번 023414-0704번으로 사전 예약하신 이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셔서 핵심적인 정보 얻어가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참여를 이루어집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정 소장님 방송 잘 보고 있고요. 네. 이번 방송에서 그 증여세가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해가지고 네. 5천만 원 정도로 아이 이름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 상담받으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좀 소액 투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네. 상담 도와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증여세를 피해서 지금 증여세가 비과세 구간이 지금 5천만 원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자금으로 지금 이제 자제분 지금 이제 그 명의로 뭐 하나 해주시려고요. 네네. 예, 그 아드님이십니까, 따님이십니까? 아들이에요. 아드님이세요. 예. 네, 이게 2년 전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제 직장 다니고 계시고. 네네. 예, 우리 시청자 어린 뭐 다른데 뭐 보고 있는 지역은 없으십니까? 그 용산 쪽으로 많이 추천하시던데 용산은 좀 어떤가요? 아, 용산 쪽이요. 네. 용산 쪽에 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용산 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럼 제가 좀 입지적인 여건을 좀 살펴드리고요. 뭐 제가 한번 답변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자, 지금 우리가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지적인 여건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서울은요, 3개의 핵심 지역과 그다음에 7개의 부도심 지역으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마곡지구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부도심이에요. 부도심. 뭐 상암동이라든가 이런 데 부도심을 개발되는 거고, 우리가 서울 도심의 3개의 핵심 지역은 어디냐면 광화문, 강남, 이쪽에 여의도, 영등포. 요 세 지역이 서울의 핵심 지역입니다. 앞으로 2030 도시, 그러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2020년부터 3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자, 그런데 용산이라는 지역이 요 세 지역의 핵심 지역에 바로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또 7개 부도심 지역의 하나입니다. 어때요? 자, 강화문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아니면 여의도, 영등포라든가 여기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광화문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죠. 그렇죠? 이건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요 용산 내에 앞으로 73만 평짜리 민족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금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으면서 어때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앞으로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높아지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주택가격 형성 요인이요. 지금부터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주택가격 형성 요인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린 첫 번째가 일단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유입되려면 직주 근접성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문적인 환경, 뭐 상권이라던가 뭐 학군이 좋거나 아니면 연속적인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거나면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관심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 근접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 우리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앞으로 이제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한 시작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학군 좋은데 아니에요. 주거가 쾌적한데 아닙니다. 그냥 역세권 지역에 있는 소형 평형대 아파트를 가장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 근접에 민감한 거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높아질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면서 어떤 차이가 가격이 결정되냐면 주거 쾌적성에 대한 차이가 가격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 같은 지역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들어오면서 시세 차익이 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용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뭐 동부이촌동이나 한남 뉴타운이나 투자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여유자금 한 5천 정도면 어느 쪽으로 투자하시냐면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지금 뭐 효창동이라든가 원효로라든가 아니면 후암동 일대 이런 지역이 지금 우리 시청자 여유자금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그 자녀분 명의로 지금 이제 전세 기록에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지역 쪽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산 지역 분석 도와드렸고요.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해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시청자분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립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저기 당진에 네. 그 부곡 공단에 그 원룸하고 투룸 건물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그거를 매수를 해도 되는지 희망이 어떤지 네. 그래갖고 그거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매수 전에 전화 주신 거죠? 네. 네, 잘 전화 주셨습니다. 당진에 위치한 부곡공단 인근에 네. 원룸과 투룸이 위치해 있는 통다세대 주택 지금 매수 희망하시는데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 바로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부곡공단 그쪽에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현대제철 쪽에 있는 거. 현대제철이요? 뭐 그쪽에 누가 네. 좀 다니십니까? 예? 그 현대제철 쪽에 누가 좀 다니세요? 예, 아들이 있어서 그쪽에 아드님 좀 있어서 구매를 이제-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아드님이 그쪽에 이제 지금 다니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좀 알아보신 네. 거예요? 네. 예. 자, 아까 지금 그 원투룸짜리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통건물이죠, 그죠? 예, 예. 지금 매매가가 얼마예요? 매매가가 6억 5천이요. 6억 5천. 지금 보증금이나 월세는 얼마 껴 있습니까? 월세는 한 달에 30, 이거 원룸은 30이고 예. 투룸은 45 내지 한 50 정도. 예. 그 전체 얼마 껴 있어요? 저기 그 보증금이 1억 2천이고 월 330이요. 보증금이 1억 2천에 월 330만 원 나온다고요? 네, 융자도 한 3억 있고요. 융자도 한 3억 있고. 그러면 네. 뭐 융자 끼고 투자하면은 뭐 투자 금액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2억 남짓 투자가 되는 거네요. 예, 그죠? 2억 3천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지금 당진 거기 지금 서해대교 바로 건너서 네. 요쪽에 지금 이제 부곡공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쪽이에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입가가 6억 5천이에요. 그죠? 네. 6억 5천인데 지금 보증금이 지금 1억 2천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네. 융자를 감안 안 하면 지금 네. 5억 3천 정도 지금 이제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네. 5억 3천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 시청자가 지금 330만 원씩 지금 12개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예. 제가 수익률 지금 계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연에. 그러면 네. 수익률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가 넘어가네요. 7.5%가 나오네요. 융자를 안 끼고 투자를 하면. 네. 그럼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7.5%면 네.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네,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예, 그래요? 자, 근데 매수하지 예. 마세요. 매수하지 마십시오. 예. 자,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이 네. 수익형 부동산은요, 네.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예. 높으면 좋은지 알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황금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황금성. 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팔 때 매도가 잘 쉽게 이루어져야
그게 부동산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황금성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률과 황금성은요. 서로 간에 네.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성이 좋고 수익률 높은 부동산은 존재를 안 해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네. 강남 같은 데 있죠. 예. 자,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자가 많잖아요. 그죠? 예.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일반 최근에 이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뭐 꼬마 빌딩들 뭐 50억에서 100억 사이 이런 네. 것들이요. 연수익 3%면 3%만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매매가 돼요. 3%만 나와줘도. 근데 만약에 강남에 있던 그 3%짜리 물건이 강북으로 넘어가 있으면 예. 3%에 팔릴까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예. 그렇죠. 여기서는 한 4%나 4.5%, 5%가 나와줘야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강남에 비해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익률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아까 제가 수익률 계산을 해드리는 게 지금 네. 사실은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융자를 만약에 그 융자라는 레버리지까지 이용을 하시면 거의 1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수익률은. 네. 근데 수익률만 좋은 거지 나중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도. 그러니까 나중에 예. 엑시트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매도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 황금성이 그런 떨어지니까. 거예요? 그 왜 매도하기가 왜 매도하기가 어렵냐면요. 예. 우리가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원룸 주택을 공급을 해주려면 어떤 네. 건축주가 토지를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 건축비를 투자를 해요, 그죠? 예. 얘가 원가 개념이거든요. 얘가 원가 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곡공단에서 건축을 하던 아니면 이제 뭐 강남 한복판에서 건축을 하던 건축비는 거의 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이 건축비는 원가에 대한 변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원가에 대한 변수가 어떤 거냐면 바로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어때요? 원가 부담이 높겠죠. 그렇죠? 네. 원가에 대한 부담이 건축주라든가 시행사 입장에 높다? 그만큼 공급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토지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네. 원가 부담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공급을 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지역들은 공급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부곡공단 주변 지역에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지역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계시는 원투룸, 이 원룸이나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통건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공실은 또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공급이 많아지면서 어때요?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높아지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수익률도 점차 떨어지죠. 예. 그러면서 매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예. 지금 우리 지금 시청자뿐만 아니라 지금 TV를 보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들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절대 네. 수익률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당진에 있는 그 부곡공단이죠. 예, 부곡공단에 네. 있는 그 원투룸은요. 좀 예.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이 매수 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문가의 매수 반대 의견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해서 잘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414-0704번 서울 전화 누르시고요. 3414-070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에 8289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정창래 소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주제가 부동산 시장 시황 분석 그리고 핵심 지역 소액으로 입성하기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핵심 정보 많이 얻어가셔도 좋겠습니다. 02-3414-0704번으로 사전 예약하신 이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